자, 안녕하십니까, 더이브로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또 돈도 많이 버시고 또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 1월 1일이 되자마자 제네시스 GV80 오피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GV80 너무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드디어 오피셜 떴으니까 GV80 사진 리뷰와 더불어서 이제 또 올해 출시된 SUV도 있잖아요. 국내 SUV 뭐 투싼도 있고 트레일블레이저, 그다음에 XM3도 있고 소렌토 풀체인지, 또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 간단하게 리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GV80 사진 보러 가시죠. 자, 드디어 오늘 새롭게 출시된 GV80입니다. 뭐 2020년도 새해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로 1월 1일인데 이렇게 또 반갑게 오피셜 이미지를 공개해줬는데요. 자, 특히 이제 전면부인데, 전면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이제 번호판을 넣어봤어요. 번호판이 들어갔을 때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직선미입니다. 바로 이렇게 일자로 쭉쭉 이어진 쿼드램프죠. 쿼드램프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쿼드램프가 아직까진 뭐랄까요, 되게 좀 익숙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G90서부터 제네시스 아이덴티티로 패밀리룩이 들어간 이 디자인인데, 조금 더 휠이 지나야만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적응이 될 것 같은데, 그릴 있잖아요. 이 그릴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 그릴의 디테일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당히 궁금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좀 역광을 조정해봤어요. 역광 보정을 했을 때 좀 더 이제 디테일 있게 볼 수가 있는데, 범퍼 쪽에도 그릴과 비슷한 그런 패턴의 디테일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쪽 부분에 보시면 미세하게 그릴하고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G90 때도 이 범퍼 하단 쪽에 그릴과 비슷한 패턴을 적용시켜 놨었는데, GV80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슷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쿼드램프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쪽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잘생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휠 같은 경우는 휠 22인치짜리 휠 굉장히 큽니다. 오늘 오피셜 뜬 이미지 휠과 실제 스파이샷에서 떴었던 휠 디자인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특이해요. 되게 좀 복잡한,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5스포크, 단순한 5스포크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쪽에서는 뭐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그죠? 디테일이 좀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이쪽 가운데 쪽도 그렇고, 이 패턴 자체가 전면부 그릴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에서도 적용됐었던 그런 사계절용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22인치 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큰 SUV와 22인치 휠 자체 조합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측면부입니다. 측면부. 이렇게 측면부에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인상적인 부분이 이 앞쪽 라인이 있죠. 이 앞쪽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약간 곡선, 살짝 뒤에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앞쪽 전면부서부터 뒤쪽 테일램프 선과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전면부도 그렇고 후면부도 그렇고 이제 통일성 있는 쿼드램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쿼드램프 라인 따라서 이쪽 사이드 가니쉬에도 이렇게 두 줄의 포인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쪽 도어 쪽 마감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날카롭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크롬 마감이 있죠. 이 마감 라인하고 위쪽 스포일러 이쪽하고 라인이 이렇게 다 이어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옆모습 자체가 확실히 플래그십 SUV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또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오피셜 사진에는 아직까지는 후면부, 리어 쪽은 뭐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은 없지만, 아까 측면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옆에서 봤을 때는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쪽이 이제 당연히 이제 번호판이 들어가겠고,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GV80 같은 경우는 트렁크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어디냐면
여기 리어 쪽에 달려있는 와이퍼 가운데 보시면 이 버튼 이쪽이 있어요. 이쪽을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대자동차 벨로스터랑 동일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자, 실내는 딱 봐도 굉장히 심플해 보여요. 그죠? 이번 GV8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디자인이. 또한 이제 최근 뭐 그랜저에서도 봤다시피 송풍구가 이렇게 쫙 이어진 그런 느낌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가장 중요한 앰비언트죠. 앰비언트가 있어야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앰비언트는 이제 이쪽하고 이제 도어 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센터 콘솔 밑쪽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만 앰비언트 들어오고 도어 쪽에는 앰비언트가 안 들어왔는데, 그 제네시스 브랜드답게 또 다양한 곳에 앰비언트가 적용된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마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법. 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역광 보정을 한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 컬러랑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토 트림이 이제 보통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GV80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 쪽하고 이제 이쪽 부분에 오토 트림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엄청 크죠, 이거 14인치 그랜저에 적용됐던 12인치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큰 모습인데, GV80에 적용된 14인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보도자료에서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센터페시아 이쪽 느낌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약간 좀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 뜻은 이제 14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주행 중에 주행 중에 전방에 대한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보시면 시트 보시게 되면요, 시트가 이게 이쪽에 이제 사이드 볼스터가 있는데 위쪽에도 좀 있죠.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날개뼈 어깨 쪽을 좀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까지 이제 몸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체 전체를 잡아주는 이 시트 형상만 보더라도 착자감이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또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모르셨죠? 다른 사진들 역광 보정을 안 하면 이 부분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또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뭐 이제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기저귀 물티슈? 암튼 아무튼 이제 이쪽에 또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보게 되니까 유출된 다른 사진 보니까 이쪽에 퀼팅이 또 되어 있는 차량도 있더라고요. 이쪽 퀼팅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무릎이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이 닿습니다. 이렇게. 그죠? 닿을 때 이쪽이 이제 가죽이 되어 있다 보면은 닿았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퀼팅 패턴 가죽을 사용한 사진도 제가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런 좀 디테일감이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세하게. 자, 제가 좀 임의로 약간 뭐랄까요, 좀 화면을 좀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좀 화질이 좀 안 좋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14인치다 보니까 뭐 담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뭐 제가 내비게이션, 뭐 맵 정보, 라디오, 뭐 미디어, 통화, 뭐 블루투스, 매뉴얼, 뭐 환경 설정, 이런 부분들이 다 한 번에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논란의 한 중심이죠. 지금 이번 GV80 스티어링 휠 형상. 자, 근데 오히려 유출됐을 때 베이지 컬러의 스티어링 휠보다는 이게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 좀 크롬 라인들이 상당히 좀 과하게 들어간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이런 부분보다도 가장 이제 의아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 이 부분이 뭐 물티슈 같다, 기저귀 같다 등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뚱맞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뭐 3포크라든지 뭐 3포크라든지 뭐 4포크 그런 디자인과 비교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약간 되게 좀 신선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신선하다는 생각은 들고, 실제로 잡아봐야 그 느낌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굉장히 독특하긴 해요. 독특한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번에 이제 GV80 같은 경우는 HDA2, 이제 반지하 주행 레벨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깜빡이를 탁 이렇게 느낌 좋죠? 딱 했을 때 차선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뭐 에어컨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픽은 살짝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그랜저 공조 스크린과 상당히 많이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쪽을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누르면 열리겠죠? 눌렀을 때, 자 눌러볼까요? 딱 눌렀을 때 여기 이제 스마트폰 충전,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쪽을 훅 누르게 되면 컵홀더가 나옵니다. 뭐 마음씨가 착하신 분들은 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컵홀더 보이시고. 자, 이 부분은 다이얼 방식 기어 노브입니다. 뭐 요번에 K5에도 적용이 됐고 기존의 제규어 랜드로버사에서도 적용했던 돌리는 방식의 기어 노브 시스템이고, 이 버튼들은 뭐 홈, 백, 메뉴 이 버튼입니다. 터치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이쪽의 버튼들이, 이쪽의 다이얼과 이쪽의 버튼들은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인데, 특히 요번에 이제 이 가운데 터치로 해서 이제 필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기존의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박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이쪽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에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합니다, 디자인이. 요즘에 차량의 기능들이 정말 다양해지면서 버튼들도 많이 다양해지는데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들의 뭐 옵션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국내차 옵션들은 정말 대단한데 그 수많은 옵션들을 이렇게 깔끔한 심플한 버튼 구성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뭐 이 화면으로 보면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지금 기어 노브는 파킹으로 돼 있죠, 그죠? 파킹으로 돼 있고 이제 카메라 뷰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거랑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이제 뭐 터레인 모드도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화살표가 있죠? 이걸로 돌리는 방식인데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요? 궁금합니다. BMW 같은 경우는 스와로브스키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X5 M50D 보면 되게 크리스탈처럼 되어 있는데, GV80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고급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볼륨 버튼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백이 있고 홈이 있고, 그죠? 디스플레이를 작동할 수 있는 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랜저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앉았을 때 이 디스플레이 위치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행 중에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좀 얻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행 중에 터치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조작 버튼들이 이쪽에 있는 거는 아주 칭찬할 만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오피셜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뭐 2열 부분, 트렁크 부분, 또 이제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피셜이 뜨진 않았지만 뭐 조만간 뜰 거라고 예상됩니다. 되게 너무 좀 심플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열 같은 경우는 너무 심플하면서도 그래도 좀 제네시스만의 그런 플래그십 SUV다운 고급스러움을 조금은 담아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2열 공간은 그냥 좀 소소한 모습입니다. 일단 뭐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요번 달에 이제 3.0 디젤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3.0 디젤 같은 경우 파워트레인이 이제 BMW X5 30D 모델과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운동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발돼서 탑재되는 GV80 3.0 디젤 엔진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정숙한 주행 느낌을 담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새로운 기술도 많이 적용됐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에서 1월달이나 2월달 정도, 제가 알기로는 1월로 알고 있는데 좀 있으면은 트레일블레이저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죠. 어떻게 보면 셀토스랑 경쟁을 하게 될 모델인데, 일단 제가 볼 땐 전면부는 굉장히 이뻐요. 외관 자체는 요즘에 출시됐던 쉐보레 차량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1.3L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형 SUV 라인업 중에서 듀얼 머플러가 적용된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고요. 뭐 리어 부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내는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쉐보레다운 좀 그런 클래식한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출시될 XM3입니다. 르노의 XM3. 뭐 여러분도 이제 서울 모터쇼에서 다들 보셨죠?
약간 쿠페형 SUV, 뭐 BMW X4라든지 아니면 벤츠 GLC 쿠페와 같은 이런 C필러 라인이 쿠페형 라인으로 떨어지는 SUV 쿠페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디젤을 제외하고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 엔진을 탑재해서 출시하는데, 특히 이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서 출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 또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 XM3 같은 경우는 아직 실내 공개가 안 됐지만 러시아에서 공개한 XM3 실내입니다. 근데 실내는 확실히 이 차급에 맞게끔 그냥 되게 심플한 느낌인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기대를 받고 있는 소렌토 풀체인지.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이런 헤드램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좀 K5랑 많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딱 봐도 가죽은 나파 같아요. 나파에 퀼팅이 들어간 좀 프로옵션 차량인 것 같고, 역시나 K5처럼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 그리고 이제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드라이브 모드가 이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다 뭔지 아시죠? 이제 일반적인 뭐 컴포트, 이제 뭐 스포츠 모드 할 수 있는 게 위쪽에 가 있고, 밑에 쪽에는 이제 뭐 스노우 모드, 뭐 머드 모드, 샌드 모드 할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터레인 모드 시스템이 적용된 사륜 모델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죠? 특히 이제 이 소렌토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에어컨 송풍구예요, 그죠? 이렇게 좀 각이 져 있어요.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송풍구고, 이게 공기청정 모드라고 합니다. 이게 공기청정 기능을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독특하고, 그리고 이제 뭐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번 K5처럼 일체형 심리스 디자인의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가 이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느낌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과연 소렌토가 풀체인지가 될 때 과연 이 기아 마크가 새로운 마크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빨리 변경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우선적으로 전보다도 확실히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확실히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특히 이쪽 뒤쪽 라인이, C필러 쪽 부분이 굉장히 각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소렌토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이나 4월 정도에 풀체인지 출시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한 가장 이제 지금 뭐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 SUV에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소렌토. 그 다음에 이제 투싼도 풀체인지가 되죠. 투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이나 5월 정도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DRL 형상은 거의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DRL이 요거 그랜저처럼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 자체가 그릴하고 헤드램프의 경계선을 없앤 그런 모습인데, 투싼에서도 그렇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DRL 형상은 이렇게 나오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쪽에 이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쪽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DRL로 들어오고, 이쪽에 이제 라이트 헤드램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요번 투싼 디자인은 진짜 많이 기대가 됩니다. 투싼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돼서 나온다고 하죠. 이 부분도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투싼의 가장 강력한 경쟁차종인 스포티지도 올해 풀체인지 계획을 앞두고 있죠. 요번 2020년도에는 신차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한 해고, 또 1월 달이면은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GV80이 출시가 되는데, 제가 또 1월 달에 공식 런칭할 GV80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도 대박나고 저도 대박나기 위해서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알람 설정 항상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GV80에 관련된 컨텐츠는 이제 런칭 행사 그리고 시승기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